좀 터프샷 많이 쏘고 이상한 페이더웨이 이런 거 많이 던져. 근데 또 나름 잘 넣긴 넣거든요. 하든이 패스 재현성이 있어서는 지금 리그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급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세지가 32%가 넘어가는데 팀 내 어시스트 비중이 50%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어시스트의 반을 혼자 뿌려요. 저는 그 모란트 미첼은 좋은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누바비큐의 진행자 최재선입니다. 저희가 벌써 4회차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3회차 동안에는 우리 패널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미처 소개 못 드린 저희 G리그 멤버가 한 명 있습니다. 젊어진 누바비큐에서 처음 인사드리지만 우리 누바비큐 본 채널이죠. 여기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린 대한민국 대표 클리블랜드 팬 갈블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갈블리입니다. 네. 저희 아무래도 첫 번째 출연이시니까요. 공식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누바비큐에 임하게 되는 각오 부탁드립니다. 본 채널과 다르게 저희 또래 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한번 더 재밌게 말해보고 좀 분탕 쳐보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화에 함께 하셨죠. 우리 현성님 그리고 반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누반도입니다. 네, 이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제가 유니폼을 봤는데요. 각자 농구와 관련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각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자면 저 워리어스 슈팅 저지인데요. 오. 오늘 리스트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워리어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입고 오게 됐습니다. 사실 레이커스 팬으로서 워리어스 슈팅 저지 입고 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사실 근데 또 슈팅 저지들 중에 워리어스 이때 시티 에디션 슈팅 저지거든요. 이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레이커스 그꽃 있는 거 맞아요. 그 레이커스 그라데이션 막 예쁘더라고. 보라색 막 이러니까 일반인 코스프레하기 쉽지 않다. 이래가지고 좀 검은색 워리어스 이걸로 샀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입고 왔습니다. 네, 우리 갈블리님은 뭐 클리블랜드 옷이죠? 네 맞아요. 사실 다들 입고 오실 줄 모르고 그냥 챙겨 나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 리스트 중에 2명이 여기 안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나름 의미부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님도 뭐 예 하든이 오늘 올스타가 발표가 됐는데 리저브에 선정이 돼서 하든 저지를 입고 왔고요. 이게 이제 브루클린 때인데 이거를 사고 나니까 필라델피아로 이제 도망가더라고요. 일주일밖에 지속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제 유일한 저지여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주제가요. 매우 재밌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NBA는 뭐 핸들러 시대를 할 수 있죠. 네, 다소 이게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요. 현 리그 핸들러들의 랭크를 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뭐 이런 류의 주제는요. 규칙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저희가 3개의 등급으로 나눴는데요. SS급 1명, S급 3명, 그리고 A급 9명, 총 13명의 리그 대표 핸들러들을 뽑아보겠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 패널분들이 서로 의견을 의논해서 최종 랭크를 정하는 건데요. 뭐 돌아가면서 각자 핸들러 추천하고 3명 중에 2명, 과반수가 동의하면 명단에 등록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현성님 A랭크부터 갈까요? A랭크에 꼽은 선수 중에 한 명 말해보자면 라멜로 볼 선정을 했습니다. 라멜로 볼이 지금 샬럿이라는 팀에서 좀 뛰고 있으면서 팀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근데 거의 샬럿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세이지도 굉장히 높고 지금 평균 득점 28.2득점으로 지금 거의 리그 3인가 4인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어시스트도 7.3개 하고 있고 지금 효율이 솔직히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터프샷 많이 쏘고 이상한 페이더웨이 이런 거 많이 던져. 근데 또 나름 잘 넣긴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팀에서 어시스트 수치 가장 높고 이렇게 그래서 라멜로 볼을 빼놓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라멜로 볼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근데 다들 A급에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이 선수 S급에 넣었거든요. 파격적인데요. 네 S급에 넣었는데 이 선수 조금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네. 리그에서 패싱의 재현성이 있어서 약간 돈치치 다음 급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수의 체급을 따진다기보다 오늘 약간 핸들러들의 티어를 나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핸들러들의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라멜로 위에 둘 수 있는 선수가 몇 명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선수 패스 진짜 잘해요. 맛있고. 그래서 이 선수 저는 S급에 넣긴 했는데 일단 A급에 넣고 나중에 제가 내리고 싶은 선수 있으면 S급에 한번 우겨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반도님은 그럼 라멜로 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라멜로 볼 이 선수가 지금
이 1분당 슛을 0.727번 던지거든요. 근데 이제 1964년에 윌트 체인벌린이 0.731번 정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윌트 그 체인벌린만큼 지금 막 평균 막 50, 40득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괴수랑 슛을 비슷하게 던지고 있는데 네. 물론 그렇다고 라멜로가 평득을 40을 찍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지금은 팀이 약해서 그렇겠죠. 근데 뭐 핸들러 A티어인 것 부정할 수 없다. 근데 그러면- 또 샬럿에 라멜로 말고 슛을 던질 선수가 없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던지는 게 이해가 된다라는 건데, 근데 그래서 S급에 넣기가 좀 그렇다는 게 S급 핸들러 딱 3명 뽑잖아요 저희가. SS급 한 그렇죠, 명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수가 팀의 전반적인 걸 버프하면서 팀의 성적도 충분히 잘 챙기는 그런 선수여야 되는데, 좀 선수들이 좀 재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건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뛰어난 S급이라면은 그 좀 조각들을 데리고도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네, 맞아요. 생각합니다. 성적이 조금 네. 걸리네요. S급 기준은 조금 더 네. 그럼 봐야 일단 되지 않을까. A급에 넣고 제가 이따가 다시 우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라멜라볼은 A급에 넣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갈블리님. 일단 처음엔 좀 다들 동의할 만한 선수로 갈게요. 그러면 저는 하든 일단 A급에 넣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또 이거 반도님이 유니폼 입고 왔는데 A급에 안 넣어주면 섭섭하죠 또. 네, 지금 하든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지금? 하든이 패스 재현성에 있어서는 지금 리그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서 하든 A급 반박의 여지 없이. 네, 저도 하든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시즌 초반에 클리퍼스가 레너드가 부상으로 누워가지고 계속 못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클리퍼스 폴 조지도 떠났고 레너드도 없고 한데 이거 큰일 났다 이랬는데, 하든이 갑자기 그 전 시즌보다 훨씬 더 옛날 플레이메이킹이라든지 스코어링 측면에서 더 옛날과 같은 약간 전성기 시대를 조금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세지가 30% 가까이 되는데, 사실 하든 나이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시스트 8개 넘게 해주고 있으면서 그 지금 클리퍼스가 좀 지금 서부 6위 5위랑 반경기 차 나는 6위인데 그 서부에서 순위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의 법팀목이 아닌가. 이제 또 레너드도 돌아오니까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좀 얹자면 이제 레너드가 없을 때는 볼륨만 채우고 이제 효율은 약간 좀 굉장히 낮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레너드랑 지금 이제 한 8경기 정도밖에 안 뛰긴 했지만 지금 트루 슈팅이 61.8%에 3점이 44.6%거든요. 그러니까 카와이 레너드만 있으면 이 클리퍼스 확실히 공격에서의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고, 네, 하든 뭐 저는 당연히 A급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든 팬이신데 S급은 아닌가요? S급이면 네. 지금 레너드 없어도 지금 잘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그 휴스턴 때 3점 쏘는 그 코너 3점 쏘는 윙들 데리고 했던 것처럼 네. 더 보여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S는 조금 지금 나이는 어려워요. 6년 전이었으면 SSS급도 가능해요. 시대가 참 야속해요. 그럼 뭐 하든도 깔끔하게 A 등급으로 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반도님. 타일러 히로 하겠습니다. 타일러 히로가 이제 오늘 올스타 리저버에 뽑혔죠. 이 선수가 이제 뭔가 스탯적으로 봐서 막 득점이 뭐 엄청 높고 그런 건 아닌데, 타일러 히로가 지금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타일러 히로 스탯을 잠깐 보면은 트루 슈팅 58.4에 3점이 40%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뱀 아데바요가 관심을 잘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점점 림에서의 존재감을 줄이면서 줄리어스 랜들 행동을 하면서 이제 막 점퍼를 난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팀에서 이제 타일러 히로가 그나마 이제 지니 버틀러도 지금 이제 우왕좌왕하는 시점에 그나마 팀의 버팀목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올스타 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A티어 정도엔 들어갈 만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히로 너무 반박하고 싶은데 네. S급에서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저 히로 A급 일단 넣어놓고 가겠습니다. 일단 제 리스트에는 없어요. 네,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서 넣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히로를 넣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팀의 상황이 버틀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경기를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 누군가 이 핸들링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잘 해준 게 히로고, 또 그 성과를 봤을 때 평균 득점도 24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거 낮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수치고, 그리고 어시스트도 5개 이상 뿌려준다면은 올스타까지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A급 핸들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바퀴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바퀴 또 A급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다음 선수로는 데미안 릴라드 하겠습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야니스랑 호흡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시즌 초반에 미러키가 그래서 잘 안 굴러가고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 미러키 순위를 보니까 그 동부에서 엄청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승률도 거의 60%좀 넘은 것 같고, 근데 그 중심에는 이제 야니스가 있지만 또 팀의 포인트 가드로서 릴라드가 충분히 해준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 평균 득점도 25점이 넘고요. 어시스트도 7개 넘고 뭐 효율이라면 또 효율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25점 넣고 어시스트 7개 뿌려주는 선수, 이 선수를 A급 핸들러에다가 넣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릴라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급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선 저도 말을 좀 아끼고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뭐 미러키가 이제 좀 세팅을 여러 개 바꿨거든요. 뭐 3점이라던가 뭔가 데임타임과 야니스의 뭔가 직접적인 피겨는 아니고 좀 다른 식으로 전략을 바꿨는데 그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릴라드 A티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시죠. 그럼 A티어에 벌써 4명이 찼네요. 다음 우리 갈블리님. 저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선수를 뽑아보자면 전 커닝햄 A급에 놓고 가겠습니다. 뭐 올스타도 뽑히고 뭐 딱히 코멘트 할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커닝햄 S급에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도 조금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네. 그래도 A급으로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 진짜 커닝햄이 거의 디트로이트의 거의 소년 가장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유세지가 32%가 넘어가는데 팀 내 어시스트 비중이 50%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어시스트 반을 혼자 뿌려요. 어시스트 근데 9.3개입니다. 이 정도까지 봤을 때 이 정도면 S급 핸들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턴오버를 보니까 턴오버가 좀 많아요. 핸들링이 좀 턴오버가 불안한 선수긴 하죠. 4.6개라서 보통 이제 딱 리스트를 보면은 선수들 대부분 좀 많아봐야 3점 후반대 이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A급이라고 뽑은 선수들 보면 4.6개는 좀 많은 것 같다 턴오버가. 그래서 이 턴오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팀 성적이 좀 올라가면은 그때는 S급에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탕 치면 피곤해져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좀 S급 딱 넣어볼까 그래요? 했다가 제가 커닝햄 같은 선수 좋아하거든요. 약간 포인트 포워드 약간 르브론 같은 네 죄송합니다. 근데 커닝햄 뭐 실제로 루키 때 뭔가 르브론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 소리 많이 듣기도 했고 이제 또 티바도의 주니어와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물론 막 엄청 좋은 선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3점을 쏠 수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슈터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성적이 반등한 거 보면은 캐드 커닝햄 실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동의하시고 그러면 예. A급으로. 그럼 A급으로 넣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저는 트레이 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사실 이제 평득이 22.7에 어시스트가 11.4로 사실 경기를 봐도 득점력은 뭔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효율도 그렇고 그 대신 뭐 클러치 슈팅 지표 좋고 어시스트 일단 잘하니까 플레이메이킹 진짜 잘하거든요. 이번에 다이슨 데니얼스 같은 수비수들 좀 들어오니까 좀 강팀들 이기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트레이 영은 충분히 A티어에 들어갈 만하다. 득점력이 좀 낮아서 S티어까지 못 올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A급으로 분량을 했는데 제가 이 선수를 진짜 S급에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아마 저번 시즌이었으면 S급으로 넣었을 텐데 이번 시즌 부상을 달고 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그래비티도 조금 낮아진 것 같고 피지컬적인 이슈도 조금 눈에 밟혀가지고 A로 넣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S급이랑 고민을 하셨나 본데 저는 A급에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거든요. 어시스트가 지금 어시스트 1위고 하고 있긴 한데 야투 효율이란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고 좋은 수비수들이 들어와서 수비 대신 해주는데 근데도 효율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팀 성적이 좀 올해 좀 아쉽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결국에도 이제 또 클리블랜드 2번 잡았다도를 수상한 팀 아니었습니까? 애틀랜타가 저격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럼 그냥 SS급으로 주시죠. 초강팀 클리블랜드를 2번이나 격침시킨 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효율도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어시스트 10개 이상 하는데 이 선수 빼고 A급에 넣을 선수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 벌써 6명이나 찼네요. 와.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데 마지막 3명 조금 치열할 것 같은데 우리 현성님 제가 딱 워리어스 옷을 입고 왔는데 스테판 커리 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또 워리어스 성적이 썩 좋지가 않고 서부 11등이던데 근데 팀 상황이 조금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도 있고 아무래도 클레이 탐슨도 나갔고 뭐 조던 풀도 뭐 2년 전에 나갔지만 좀 핵심 선수들도 나가고 그린도 좀 나이가 들고
이렇다 보니까 신구 조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가 딱 올해 퍼포먼스만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작년 시즌 정도까지 이 정도 보고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은 커리가 그래도 볼 핸들러로서 그 A급 볼 핸들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다들 동의하시나요? 여기서부터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여기서부터 이견 나면 이따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커리 넣긴 했어요. 커리 저도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반도님 아까 할 말 좀 많으신 것 같던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저 커리를 약간 네. S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긴 오. 했거든요. 커리 요즘 이제 10득점 하는 경기도 많아지고 좀 이제 나이가 드는 게 조금씩 표시가 나서 무난하게 A로 들어갈까 했는데 이제 또 OKC 경기 보면서 클러치 때 더블팀 딱 한 번 안 했는데 거기서 딥3 넣었거든요. 그런 장면 보면은 슈퍼스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서부터 좀 의견이 가장 필요해지기 때문에 일단 저도 A는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갈벌리님. 몇 자리 남았죠 지금? 두 자리 남았는데 남았습니다. 제가 딱 두 선수를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한 선수는 지금 미첼이거든요. 오. 근데 오늘은 클리브랜드 팬으로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양심상 할리버튼을 밀어보겠습니다. 오. 솔직히 할리버튼이 네. 이번 시즌 기점으로 S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A급 리스트에서 빠지기에는 이 선수만 핸들러가 리그에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픈 코트에서는 약간 핸들러 중에 제일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할리버튼 A급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인디애나가 약간 페이스 빠르게 밀어붙이면서 지금 파스칼 시아캄이랑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의외로 할리버튼이 들어간 그 선발 라인업이었는지 어떤 라인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타이리스 할리버튼, 뭐 베네딕트 메서린, 그 마일스 터너하고 파스칼 시아캄 이 정도 들어간 라인업이 디펜시브 레이팅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뭐 사실 제가 풀 경기를 자주 챙겨보진 않아서 인디애나를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비도 잘 되는 것 같고 할리버튼 공격 조립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또 작년에 컴파 간 위용을 이번에 또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A티어 동의합니다. 저는 할리버튼 S급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고민을 하던 게 커닝햄을 S급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할리버튼을 S급에 넣을 것이냐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할리버튼이 득점력은 20득점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넣어주고 있고 또 어시스트가 8.6개거든요. 할리버튼이 또 시즌 초반에 잠깐 주춤하면서 슬럼프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최근에 그걸 잘 극복을 하고 있고 또 인디애나의 팀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할리버튼이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 결승까지 갔었고 또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 선수 충분히 S급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S급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번 시즌 계속 등부상을 달고 있는데 이 선수가 그래서 진입이 잘 안 돼가지고 림 그래비티가 되게 약해요 이번 시즌에. 그래가지고 S급에 놓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균 득점이 조금 더 높았으면 저도 뭔가 동의할 뻔했는데 이건 뭐 사실 트레이 형이랑 비슷한 케이스긴 하죠. 근데 평균 18득점은 S급 주기에는 조금 낮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뭐 과반수의 표로 뭐 할리버튼 그럼 A급으로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나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할리버튼 좀 개인적인 선호의 편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A급에 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A급으로 가시죠. 그럼 이제 한 자리 남았는데요. 뭐 마지막은 우리 반도님. 한 자리 남으니까 왜 하필 제가 마지막일까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지금 후보가 너무 많은데 감히 한번 타이리스 맥시 올려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 엠비드와 폴 조지가 살짝 메롱한 상태여서 지금 어깨에 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제 평균 27.1득점에 클러치 때 이제 슛쏠 선수가 없어서 클러치 득점 1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뭔가 진짜 팀의 1옵션으로 맡겨도 되겠다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핸들러나 스코어러로서의 롤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A급 한번 줘보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게 A급이잖아요. 네. A급 핸들러면 이제 팀 성적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사실 그 엠비드가 거의 못 나온 좀 그런 엠비드 폴 조지가 못 나온 그런 억가가 사실 이걸 고려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거 고려해도 맥시 대신에 다른 사람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팀 성적이 어떻게 되죠? 팀 성적이 11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 19승 27패 최근에 그래도 4연승 하긴 했네요. 조금 이게 19승 27패면은 조금 아쉽지 않나. 이게 또 한마디만 좀 보태보자면은 저는 네. 약간 개인적으로 맥시를 핸들러 조금 애매한 영역에 걸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선수가 그렇게 막 메인 핸들러 롤을 잘 수행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경기를 보면은 이제 캐치앤고나 아니면 그랩앤고 같은 전술을 위주로 바탕으로 해서 진입을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픽앤롤 포지션도 지금 32.5%거든요. 이게 그 빈도수가 이게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코렌서니, 스콧 핸더슨, 캠 토마스 이런 선수들도 32% 이상을 수행하는데 팀의 메인 핸들러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픽앤롤 빈도가 이렇게 낮다? 그리고 그렇게 막 효율도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히 A급으로 올 시즌은 특히 놀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이었으면 아마 A급 동일할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떻게 설득되셨나요? 아 뭐 안타까운 거죠. 네, MB도 오고 이제 이 옵션으로서 잘 생활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탈락자란 표현이 맞나요?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탈락한 선수가 있는데 그러면 혹시 한 자리 누구 추천하시나요? 저 두 선수 있는데 네. 모란트 아니면 미첼 아. 생각 중이거든요. 혹시 두 선수 말고 다른 선수 있으신가요? 저는 데빈 부커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그 올스타에도 못 들은 선수. 근데 이게 그렇게 따지자면 이번에 트레이 형도 올스타 못 뛰긴 했거든요. 그렇긴 하죠. 약간 트레이 형이 트위터에다가 이거 올스타 안 된 거를 이제 트레이드 됐다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던데 네. 좀 아쉽죠 그런 건. 어쨌든 한번 그러면은 갈블리님 서로 한번 설득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혹시 그 모란트, 미첼, 부커 말고 그럼 다른 선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모란트 미첼은 좋은데 부커는 안 될까? 그럼 혹시 부커가 안 되는 이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커 이유를 못 들어보긴 했지만 일단 제 생각은 3점이 34.2%로 살짝 낮은 편이고 아무래도 스코어링에 특화된 선수인데 핸들링까지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효율도 같이 떨어진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3점 메이드가 전체 109위거든요. 100등 밖이라서 네, 이 선수 요즘 뭐 미드레인지는 확실하지만 이렇게 메롱인 상태에서 핸들링도 막 1번을 그렇게 잘 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핸들러로서 이게 좋은 티어를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핸들러를 조금 맡기 시작하면서 조금 3점 효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득점 볼륨 25점을 제 유지해주고 있고 또 어시스트도 이게 좀 늘었어요. 6.7개로 이 정도면은 약간 이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도 끝자락에 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하죠. 약간 좀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을 것이냐. 그래서 좀 고민이 돼서 부커를 넣었던 건데 뭐 두 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미안한데요. 너무 단호하게 말했네 이거. 아유, 좀 저는- 불쌍한 척 좀 해봤습니다. 제가. 부커는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핸들러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다고 보고 저는 모란트, 미첼인데 선수 체급이 아니라 오늘 핸들러를 누가 더 잘하냐 이거를 놓고 중점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팬심을 살짝 버리고 모란트를 좀 밀어보겠습니다. 자모란트 사실 그 부상만 아니었으면은 S급에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선수긴 하죠. 부상이 올해 올드바 드는 출전 경기 그 기준에 미달이 돼가지고 통계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래 버리는데 근데 뭐 작년까지 퍼포먼스 기준으로 하면은 저도 A급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자리는 자모란트가 차지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자모란트 동의합니다. 다들 동의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아이고 미첼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급 9명 뽑았는데 혹시 아깝게 들지 못한 선수 있나요? 일단 아까 말한 부커, 미첼 있을 거고 네. 이 외에 굳이 한번 뽑아보자면 카이리 어빙 혹시 S급에 넣으신 분 없죠? 저는 안 넣지 그러면 않았어요. 어빙도 한번 장려상 줘도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잭라빈 이쪽 생각했었는데 오. 근데 확실히 이게 요즘 잘하긴 하는데 좀 아이솔레이션에 특화돼 있다고 좀. 근데 라빈은 그렇죠. 이게 드리블을 3번 이상 치면 고장나는 선수예요. 저는 이 선수는 핸들러라고 안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는 약간 프란츠 바그너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이 선수를 이제 윙어로 둬야 되냐 핸들러로 둬야 되냐 이런 이견도 있고요. 또 부상으로 누워가지고 부상이 없었으면은 저 강력하게 좀 주장해봤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쉽죠. 확실히 방켈 없을 때 바그너가 진짜 팀을 계속 이끌어주고 그리고 올랜도 참 신기한 팀이에요. 이게 파울로 방켈로가 다치니까 이제 프란츠 바그너가 캐리를 하고 프란츠 바그너가 다치니까 갑자기 제일런 석스가 나와서 30득점을 하고 그리고 잇몸으로 잘 버티는 그런 팀 같습니다. 근데 이 몸으로 버티다가 좀 팀 성적이 좀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아쉽죠. 거기도 되게 매력 있는 팀인데. 네, 그럼 이렇게 A급 9명을 선정해 봤는데요. 뭐 라멜라 볼, 하든, 타일러 히로, 릴라드, 커닝햄, 트레이 영, 스테판 커리, 할리버튼, 자 모란트까지 뽑아봤습니다. 솔직히 A급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몸풀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S급 3명을 선정합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반도님부터. S급 누가 있을까요? S급 일단 제일런 브런슨 올리겠습니다. 제일런 브런슨 이 선수가 뭐 지금 탐 티보드 감독에게 아주 힘든 시련을 겪고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야투 효율이 막 크게 떨어지지 않고 3점도 40%, 뭐 득점 볼륨은 이제 카렌서니 타운스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 득점 그래도 25.8점에 7.4 어시스트. 제일런 브런슨이 클러치에서도 지금 리그 2위 하고 있거든요. 득점에서. 그래서 뭐 충분히 S급 들어갈 만하지 않나. 또 뉴욕의 왕이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브런슨 A 티어에 넣었거든요. 오. 브런슨을 A를 줘? 솔직히 선수 체급으로만 보면은 높기는 네. 한데 핸들러의 역할을 잘 수행하냐고 봤을 때는 일단 제 기준이 저는 제가 본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핸들러를 보는 기준이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브런슨 제가 선호하는 핸들러는 아닌 게 패스 리듬이 살짝 아쉽고 코트에서 픽을 타고 들어갔을 때 재현성도 좀 떨어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진입한 후에 이제 브런슨이 되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코어로 이제 피벗을 하고 그러면서 패스의 각을 좀 넓히는 타입인데 그래서 저는 이 선수 S급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핸들러 역할을 따지는 거니까 약간 S급이라면 적어도 그 패스의 재현성에 있어서 제약은 없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선수 기본 체급이 있으니까 A는 났는데 S? 패스에 완전 제약이 없어야 된다. 이 정도는 한 돈치치 건강한 돈치치 혹은 요키치 이 정도가 돼야 재현성에 그 무리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선수들이든 약간 잘하는 패스 잘 못하는 패스 그 정도는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브런슨이 조금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이게 충분히 약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지금 쉽게 뭔가 인정해버리시니까 꽁꽁 아껴두고 있어요. 자꾸 이게 이게- 뭔가 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세요. 이거. 왜냐면 또 솔직히 너무 잘하긴 해요. 좀 억가를 하고 싶은데 A가 이미 찼으니까. 네. 저는 그 브런슨이 뭐 아이솔레이션도 아이솔레이션이지만 그 픽앤롤 그 상황에서 평균 기대득점이 1.1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가 지금 리그에서 포인트 그 가드들 중에서는 한 그래도 5위 안에 들고 그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선수들 중에서 그리고 갈랜드가 1.09입니다. 그래서 갈랜드도 저는 탑급 핸들러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정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게 브런슨이다. 그리고 브런슨이 이제 득점 볼륨도 나오고, 그렇게 어시스트 갈랜드랑 치죠. 비교를 해주시면 브런슨 S급 가시죠. 깔 수가 없네요. 가시죠. 가불기.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는 브런슨이 차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갈랜드님. 약간 자리가 차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되고 갈랜드 미리 넣고 가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은 네. 갈랜드를 제가 SS급에 넣었어요. 1등으로. 야. 혹시 그럼 갈랜드 어필 타임 좀 들어볼까요? 이게- SS급에 넣을 정도면? 솔직히 욕을 좀 먹을 각오를 하고 하긴 했는데 돈치치 일단 이번 시즌 좀 부상이 많고 SGA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갈랜드가 진짜 제가 고평가를 하는 게 픽을 타고 이제 진입을 하면은 엘보나 그 네일 근처에서 나오는 디시전이 정말 리그 원탑급이거든요. 그리고 그 레이커스랑 했던 두 번째 경기 있잖아요. 그 사쿼터 그때 갈매기가 진짜 수비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빅맨인데 그 선수랑 이제 갈랜드랑 서로 드랍백에서 거리를 재요. 근데 그 거리를 재면서 물론 데이비스도 블락을 한번 하긴 했는데 갈랜드가 거기서 진짜 기가 막힌 패스를 몇 개를 뿌렸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픽을 타고 진입해서 거기서 이제 그 드랍백하는 선수와 각을 보면 그 거리를 보면서 거기서 디시전을 내리는 게 이번 시즌 기준으로 갈랜드보다 잘하는 선수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오. 이제 팬심 빼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선수 자체가 아닌 그 핸들러로서의 그 자질만 평가하면은 올 시즌 저는 진짜 최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SS급에 넣었지만 다들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미리 S급에 한 자리 바꾸고 가겠습니다. 반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랜드가 예를 들어 SS급이다라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S급이라고 하기엔 지금 위에 거물들이 좀 남아 있어서 저는 사실 SS급까지는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갈랜드 충분히 S급에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리브랜드가 이제 수비를 굉장히 빡세게 하고 약간 속공을 좀 늘리는 형태로 이번에 전략을 바꿨는데 뭐 이제 그런 속공 전개 말고도 이제 뭔가 클러치 때 하프코트 오펜스가 일어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좀 갈랜드의 플레이메이킹이 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효율 수치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S급 줘도 충분하지 않나. 뭐 현성님도 갈랜드는 S급에 동의하시나요? 저도 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좀 갈랜드 억가를 좀 해보려고 제가 원래 클리블랜드 팬이었다가 레이커스로 넘어왔는데 갑자기 클리블랜드 오늘 잘하니까 되게 약간 약간 전 여친 약간 이런 거 마냥 좀 억가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갈랜드가 또 워낙에 또 잘하고 또 클리블랜드 올해 공격이 경기를 보면은 되게 유기적으로 볼이 흘러가는 게 조금 되게 농구를 보면서 아름답다. 야 이게 좀 농구구나. 약간 00년대 샌안토니오가 생각나는 그런 볼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런 게 그냥 선수들이 전부 다 잘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 핸들러 한 명이 정말 뛰어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그러면은 그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는 갈랜드가 또 어시스트 수치도 거의 팀에서 가장 높고 충분히 그 갈블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게임을 봤을 때 이 선수가 보여주는 어떤 사이즈업을 하면서 거리 유지를 하고 디시전 메이킹하는 그 과정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클리블랜드한테 패배를 하면서 저희 팀이 좀 PTSD를 겪고 있긴 하는데 이게 PTSD를 주는 선수 S급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우리 갈블리님 더 갈랜드에 대해 할 얘기 있으시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벌써 두 자리가 차지됐네요. 브런슨과 갈랜드. 우리 마지막 현성님께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S급 한 자리 나온 거면 이제 SS급이랑 2명 남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누구를 넣어야 되냐.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S급 마지막 자리 SGA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넣어야 되지 않나. 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S급 마지막 자리요? 네네네. 지금 갈블리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SS급에 넣을 줄 알고 두 분 다.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네. 그래도 SS급에 돈치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돈치치. 약간 지금 MVP 1인데. 근데 MVP 1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핸들러 SGA 진짜 잘하잖아요. 아이솔레이션 뛰어나고. 근데 아까 갈블리님께서 말씀하신 패스의 재현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볼 핸들러 중에서는 돈치치가 좀 독보적으로 탑 1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당연히 두 분 다 SJ를 SS에 넣을 줄 알고 아까 A급에서 말도 아끼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계획이 무산당했어. 어떻게? 제가 SJ를 어떻게 해서 S급으로 끌어내려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SJ 저는 A급에 넣었었어요. 처음에. A급이요? 왜냐면은 제가 핸들러로서 SJ는 그렇게 고평가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애초에 윙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이게 경기당 3포제션 이상 픽앤롤 하는 선수를 추려보면은 SJ의 픽앤롤 핸들러 빈도가 23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 픽앤롤도 경기를 보면은 전통적인 빅맨과의 투맨 게임보다는 가드끼리 이렇게 가드 픽앤롤을 해서 수비수를 골라서 공략하려는 의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핸들러로서 그렇게 투맨 게임에서 경기를 조립을 하냐 아니면은 패스로 이렇게 게임을 풀어 나가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패스의 재현성 아까 말씀하신 떨어지고 제약이 있고 패스 각이 그렇게 엄청 이번 시즌 좀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패스 각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빅맨을 잘 이용하지도 못해서 저는 핸들러로서 SJ는 그렇게 고평가하지는 않아서 A로 놓고 억가를 하려 했는데 지금 S급으로 갑자기 다 몰아가는 분위기여가지고 반도님 제가 중요하게 됐네요. 사실 저도 이제 SJ랑 돈치치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일단 오면서는 SJ를 SS에다가 두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뭔가 픽앤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뭔가 멤피스의 오펜스 같은 거를 보거나 약간 그러면은 요즘 리그에서 픽앤롤이 약간 오히려 그 슈퍼 핸들러를 바탕으로 한 무한 픽앤롤 그런 게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계속 한 명이 드라이브인 하고 뭐 밖으로 3점 킥아웃 해주고 아니면 밖에서 잡고 있으면 컷 노리고 그러니까 픽앤롤을 줄이고 뭔가 다른 기회를 창출하려는 움직임들이 특히 이제 멤피스 팀도 그렇고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여서 물론 이제 픽앤롤 횟수가 적은 건 이해하지만 그래서 SGA 정도 능력이면 일단 사실 저는 요키치랑 이렇게 대등하게 뭔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부터 이 선수가 뭔가 지금 현재 리그 최고라는 걸 부정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돈치치가 다쳤네요. 픽앤롤 수치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픽앤롤을 할 때 물론 핸들러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그 롤맨의 기량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일단 잘 써야 되고 막 스티븐 아담스 같은 선수 보면 스크린 정말 잘 써잖아요. 그다음에 롤 할 때 그 위치를 잘 찾아 들어가는 그런 빅맨이 있어야 되는데 오클라호마는 오히려 조금 그게 부족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홈그랜도 부상이고 홈그랜이 그 스크린에 엄청 잘 선 빅맨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갈랜드 같은 경우는 에반 모블리도 있고 제레드 알런 또 스크린 잘 선 선수 아닙니까? 또 픽해서 롤해서 잘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선수랑 같이 뛰는 거랑 이제 그런 좋은 롤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팀에서 뛰는 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클 경기를 보면은 물론 하텐이 스크린 잘 거는 빅맨은 맞는데 그렇게 엄청 좋은 롤러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SJ가 보면은 하텐을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제럿 알렌이 오클에 있어도 그렇게 엄청 픽앤롤에서 빅맨을 잘 살려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닭 잡는데 소 잡는 카리스마 해야 되나? 하텐슈타인은 좀 본인이 약간 롤맨보다는 핸드오프 해주면서 링커 역할을 잘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본인이 패스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브론슨과 이제 뉴욕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미첼 로빈슨이 없을 때 그런 점을 굉장히 잘 수행해줬고 그래서 지금 A급 한 명, S급 한 명, SS급 한 명 이렇게 나온 건가요? SJ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우리 갈블리님은 원래 스가가 A급이라 넣으려 하셨는데 네. 그러면 3명 뽑을 때 S급 스가 대신 원래 누구였나요? 원래 3명 꼽을 때는 이제 네. 갈랜드를 SS에 놓고 저는 돈치치, 라멜로볼 그리고 제가 원래 0을 S급에 넣고 싶었어요. 그 두 명이 내려왔구나 이게. 근데 저는 아직도 솔직히 라멜로볼 좀 올리고 싶긴 하거든요. 한번 설득 한번 해보시죠. 저는 브론슨도 SJ랑 마찬가지 이유인데 이게 진입을 해서 패스 각이 이렇게 엄청 넓은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피벗으로 각을 넓히는 타입인데 네. 거기서 약간 한두 번씩 리듬을 해칠 때가 있어요. 전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조금 부러워하는 편이고 라멜로볼이 경기를 보면 패스의 종류나 패싱 핸들을 전부 안 가리고 다 잘하거든요. 오픈 코트든 하프 코트든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라멜로의 패스 재현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로스터를 보면은 아까 막 그 샷 셀렉션이나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이 선수가 안 쏘면은 지금 브랜드 밀러가 풀업 3점 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도 막 원렉으로 스텝백 때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얘가 그런 거라도 안 하면은 지금 브리지스가 공 들고 우당탕탕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약간 감안해줄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약간 저도 궁금하긴 해요. 약간 카렌서니 타운스와 같이 뛰는 라멜로볼. 약간 이런 거 좀 볼만하지 않을까. 브론슨 자리에 라멜로 브론슨 자리에 라멜로볼이 있다면 수비를 아누노비 브리지스가 해주고 득점을 카렌서니 타운스가 해준다면 약간 근데 진짜 그러면은 S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희가 이제 진짜 만약에 뉴욕 자리에 지금 라멜로가 들어간다? 저 솔직히 브론슨보다 더 잘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가 그 경기하는 걸 보면은 수비수 타이밍을 드리블이랑 풀업으로 이렇게 크게 흔들어 제끼고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패스를 뿌리는 타입인데 이 선수가 키가 2m 3cm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키에 비해서 범핑에 좀 취약해요. 코어가 얇아서. 그래서 피지컬에 비해서 지금 골밑 마무리가 아마 53%인가 그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빅맨이랑 부딪혔을 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건데 그 빅맨을 카렌서니 타운스가 끌고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저는 브런슨보다 솔직히 라멜로를 좀 더 선호할 것 같긴 합니다. 반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클리퍼스 다음으로 뉴욕을 좀 응원하는 편이라서 브런슨을 좀 S에 넣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네. 뭔가 계속 듣다 보니까 저 브런슨 자리에 라멜로 볼이 있었으면 이 뉴욕이 지금 그런 생각이 자꾸 아른거리네요. 그래서 지금 약간 흔들리네요. 근데 라멜로 볼이 그 티보드의 혹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브런슨은 약간 이게 그 좀 그 딱 단단해 보이잖아요. 딱 그 그렇죠. 40분 굴려도 멀쩡할 것 같고. 근데 라멜로 볼 약간 그런 가정을 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아누노비가 그렇게 엄청 튼튼한 타입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괜찮은데 한동안 출전 시간 박스 스코어 보면은 아누노비 40분 찍혀 있고 41분 찍혀 있고 그래가지고 염영근 기자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티보드 농구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대충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딱 1년. 지금 저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라멜로 뉴욕 만약에 티보드 밑에서 뛴다 한 시즌이나 제대로 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실력이라 따지면은 뭐 S급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S급이 너무 높고 싶거든요. 혹시 의견 변하신 분 계시나요? 근데 뭔가 지금 플레이오프에 라멜로 볼이 좀 뭔가 증명하는 게 보이면 바로 S로 넣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저는 이제 저번 시즌 브런슨의 그 외로운 원맨 쇼가 아직 생각이 나기 때문에 라멜로 볼. 근데 이것도 결국 팀 성적이네. 이 팀원들이 너무 못하니까 이거 플레이오프를 갈 수도 없어 이거. 잘하면 뭐해 이거. 근데 진짜 S급 핸들러면은 뭐 플레이오프 막차는 탈 수 있죠. 그 팀원들이 어쨌든 하더라도. 그럼 뭐 지금 의견 종합해 보면 그대로 그냥 S급의 브런슨, A급의 라멜라 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SS급은 돈치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원래 제가 S급의 돈치치를 넣고 싶었는데 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또 반골 기질이 들어가지고 또 좀 까내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핸들러로서의 역량만 평가하면은 네. 솔직히 나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에 기반하면은 돈치치보다 잘하는 핸들러는 없기는 해요. 지금 좀 이번 시즌 부상도 많고 좀 비교적 부진해가지고 뭐라 말해도 할 말은 없는데 패스의 재현성도 가장 높고 뭐 제한도 없고 픽을 타고 템포 조절이나 뭐 빅맨과 거리 조절이나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선수보다 잘하는 핸들러는 없지만 그래서 부상 때문에 좀 이번 시즌 아쉽긴 하다 이 정도로 하고 싶어요. 원래 SS급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상 때문에 원래 퍼포먼스 기준은 충분히 그냥 SS급이 맞는데 이번 시즌 주춤하니까 그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SGA를 SS급에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저는 이제 네. 어쨌든 볼을 핸들링하면서 이렇게 패스를 줄 수도 있고 내가 마무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SGA를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돈치치가 아직은 그 부상 당해가지고 기량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기량이 그렇죠. 떨어졌으면은 SS급에 못 넣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기량이 아직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만약 기량이 또 떨어지면 그 A급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돈치치의 왕좌를 위협할 사람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근데 돈치치를 또 만약에 지금 S급으로 내리면은 분위기상 SJ가 SS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자 그거는 못 보겠어가지고 돈치치 만약에 돈치치가 S급으로 내려온다. 그럼 네. 저는 갈랜드 바로 SS급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치치 SS급에 넣고 돈치치가 또 신기한 게 가드들이 원래 점프 패스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왜냐면 키가 작으니까. 근데 얘는 가드지만 그 몸이 크고 또 키도 커가지고 또 시야도 넓고 하니까 점프 패스 같은 것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면은 다른 선수들이 못하는 걸 이 선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SS급에 넣을 수 있지 않나. 이 돈치치 팀 전체로 움직이는 그 능력을 보면은 사실 그쵸. 셰이가 범접할 수준은 아니죠. 당장 작년 플레이오프 컴파에서 만나지 않았나요? 셰이와 돈치치? 그때 댈러스가 전술이 상당히 제한적인 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돈치치와 이제 빅맨의 픽앤롤 하다가 뭔가 돈치치가 리딩을 해서 코너 3점을 뿌려주거나 그럼 데릭 존스 주니어가 코너 3점을 쏘고 그게 아니면 뭐 라패스를 올려준다던가 돈치치가 직접 해결한다던가 이거를 돈치치가 직접 계속 디시전 메이킹을 계속 맞는 디시전을 내려가면서 오클라호마를 격파를 했고
뭔가 팀 전체를 움직이는 능력을 보면은 사실 셰이가 돈치치를 이길 순 없죠. 이게 당장 작년 프로에서 이 오클라호마가 사실 로스터가 막 엄청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 돈치치가 그냥 혼자 게임 디시전 메이킹 계속 맞는 걸 내려서 오클라호마를 수비를 그냥 박살냈거든요. 사실 돈치치의 그 능력 하나로 거의 오클라호마를 이긴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서 네, 뭔가 핸들러 기준으로 보면은 네, 돈치치 SS 들어가도 뭐 저는 인정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그 돈치치 중심의 댈러스 공격 그 스킴에 대해서 헬리오센트리즘이다라고 해서 그 돈치치를 태양에다가 비유를 했었거든요. 이 선수는 거의 그 헬리오센트리즘이라고 하면 이제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태양계 이런 건데 결국 이제 태양의 중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태양계를 돈치치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 팀 구조가 좋냐 마냐를 떠나서 그런 태양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핸들러라면은 지금 저희가 가드 리스트들을 봤을 때 돈치치밖에 없지 않나. 센터까지 높여준 요키치 정도 있겠죠 현재로서. 아니면 전성기 르브론이나 그 정도 선수 진짜 그 역사를 뒤져봐도 흔치 않은 선수다. 그래서 핸들러에는 너무 극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핸들러에는 SS급 맞는 것 같아요. 헬리오센트리즘이라는 그 개념이 한 18, 19, 19, 20 이때쯤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19, 20 시즌이 르브론 우승 시즌이잖아요. 그 그렇죠. 우승인 이제 저는 헬리오센트리즘 메커니즘 안에 있는 우승이라고 보고 근데 이 헬리오센트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선수의 급이 다를 뿐이지 저는 다시 이제 한번 올라오면 라멜로 볼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그리고 트레이 형도 솔직히 그 헬리오센트리즘의 범주 안에 묶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진 않다. 근데 또 요즘 올 시즌부터 농구 기조가 살짝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헬리오센트리즘이 그렇게 좋은 농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되게 선호하는 농구인데 그래서 핸들러가 모든 공격 부담을 짊어지는 건 좋지만 지금 농구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러다 보면 수비에서 부담이 좀 커져요. 근데 수비에서 그 선수를 골라먹는 전술이 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헬리오센트리즘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약간 공격도 괜찮고 수비도 괜찮게 할 수 있는 SGA 고평가할 요소가 좀 있다 생각하고 돈치치가 근데 이번 시즌에 워낙 못 나와가지고 좀 나와봐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올 때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자체는 SS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헬리오센트리즘 근데 현재 라멜로 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라멜로 볼이 샬럿의 태양이잖아요. 근데 그 헬리오센트리즘 시스템을 가지고 우승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냐 이게 약간 중요한 문제. 라멜로 볼은 약간 네. 그 태양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우주 그 전체라고 봐야 돼. 샬럿에 라멜로 볼 없으면은 그걸 농구라 부를 수 있나 이게? 전 거의 워싱턴 아니에요? 워싱턴은 조던 풀이라도 있긴 해요. 근데 정말 라멜로 볼 빠지면은 브랜드 밀러 물론 약간 좀 각광받는 유망주긴 한데 이 선수도 약간 잭라빈처럼 드리블 몇 번 이상 치면 좀 고장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헬리오센트리즘이 아니라 걔는 그냥 우주 그 자체다 이런 느낌. 확실히 그런 게 좀 깨지는 기조가 보이는 게 이제 당장 보스턴이 우승할 때 지금 데릭 화이트랑 주루 할러데이 아무도 안 뽑았잖아요. 이제 보스턴에서 카드 맡고 있는데 근데 보스턴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뽑히는 이유는 사실 이 5아웃 오펜스 그리고 5명이 전부 다 공을 돌리면서 이제 약점을 찾았을 때 3점이나 혹은 리머텍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단 전체의 밸런스나 그런 개개인의 뭔가 탤런트 그런 게 중요해서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헬리오센트리즘. 맞아요. 그런 5아웃 기조로 보스턴이 우승을 하면서 그런 벤치마킹하는 팀들이 생겨났는데 뭐 오클라호마라든지 아니면 지금 서부 2위를 달리고 있는 휴스턴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 센군이라는 그런 링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센터에다가 막 빠르고 기동성 좋고 수비 좋은 3점 쏠 수 있는 친구들 약간 이런 팀들이 요즘에는 확실히 더 뜨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갈블리님은 아쉽겠지만 라멜로는 A급, 그다음에 브런슨이 S급, 뭐 돈치치가 SS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랭크표 13명 다 채워졌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몇 명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은 게 네. 아까 방금 휴스턴 얘기 나왔는데 벤블릿도 저는 괜찮은 핸들러라고 보거든요. 휴스턴 농구가 좀 되게 신기해요 지금. 네. 아까 뭐 보스턴 벤치마킹 하셨다 했는데 그 휴스턴 농구가 약간 기대값이 굉장히 높은 농구를 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공격 리바 많이 잡고 속공 많이 뛰고 많이 뺐고 근데 이
이제 이 팀의 핸들러를 벤블릿으로 봐야 되느냐, 뭐 제일런 그린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제일런 그린 핸들러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 생각하고 이 팀 플레이오프에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싶긴 합니다. 좋습니다. 벤블릿. 네. 현성님 더 있으시나요? 저 그린을 고민했다가 이 선수는 어시스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 슬래셔로 봐야지 어떤 볼핸들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그쪽은 이제 그 어시스트를 센군이 많이 해주니까 약간 가드들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벤블릿 정도 사람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아까 갈블린처럼 A급 끝자락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그러면은 여기서 반론 하나 제기해도 될까요? 지금 좋습니다. A급 명단에서 제가 다 괜찮게 생각하는데 네.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 하나 있거든요. 네. 히로가 미첼을 밀어내고 A급 핸들러 올라간다. 야. 오. 이거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를 제기해봐도 될까요? 이- 제가 아까 히로 얘기할 때까지는 6자리 남았으니까 미첼이 뽑힐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명단을 보니까 갑자기 히로? 미첼을 냅두고? 그러면 왜냐면 우리 히로도 막 핸들러로서 그렇게 막 경기를 잘 조립하고 막 패스에 재현성 없고 이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럼 미첼이 히로가 빠지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선수 체급 자체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걸 떠나서 핸들러 역할로 봤을 때 클리브랜드 2년 차부터 이제 미첼도 핸들러로도 꽤 준수한 선수예요. 그래서 더블팀 대처도 꽤나 괜찮아졌고 이것도 이제 뉴욕한테 엄청 당하다 보니까 장착했고 빅맨을 이용하는 패스는 여전히 좀 아쉽긴 하고 이것만 보면 A급 아니라 생각하는데 본인의 그래비티를 이용해서 이제 킥아웃 패스 나오는 거는 A급 중에서는 상위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첼 A급으로 넣어도 된다 생각하고 그 클리브랜드 로테이션을 보면은 48분 내내 갈랜드 아니면 미첼 둘 중 한 명은 꼭 있는데 그래서 미첼이 혼자 포인트 가드를 보는 포지션의 수가 꽤 많아요. 근데 지금 리그 1등을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고 미첼이 또 클리브랜드에서 에이스 느낌으로 올스타 선발까지 됐으니까 히로를 밀어낼 수 있지 않나, 충분히 밀어낼 수 있지 않나 오. 생각합니다. 히로 이거 누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올렸거든요. 반드님 뭐 그러면 혹시 그 반박 좀. 사실 저는 미첼이랑 히로를 둘 다 A에다 넣어놓긴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게 한 명씩 넣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 제가 올스타 투표 때 네. 타일러 히로랑 라멜로 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드디어 히로가 좀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팀 성적? 근데- 지금 클리브랜드 앞에서 팀 성적을 논의하시는 그러니까 네, 저는 도노반 미첼이 들어가도 뭐 딱히 막 엄청난 반대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미첼도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선수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 약간 히로 올스타 기념 나왔거든요. 마이애미에서 좀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둘이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다르진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도노반 큰 미첼 틀에서는 조금 더 폭발적이고 리버텍 훨씬 잘하고 이런 것 좀 히로는 조금 더 터프샷 많이 날리고 이런 것 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미첼이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네. 네. 그럼 어떻게 미첼로 들어갈까요? 저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여기까지 딱 듣고 현성님 말씀하신 다음에 이거 히로 칭찬 그래도 한번 해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칭찬을 여기서 하시니까 제가 감히 칭찬을 못 하겠고 히로 일단 내리고 나서 제가 칭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결정권을 반도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히로를 선택. 좋습니다. 다시 저한테 돌아왔네요. 고민이 되는군요. 근데 결정권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취향대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럼 그대로 히로로 갈까요? 뭐 릴라드까지 나오나요? 릴라드를 미첼로 교체하나니까. 아니 가만히 있던 릴라드는 왜? 뭐 그럴 거면 커리까지 건드리는 걸로. 너무 지금 약간 분탕 치는 것 같은데. 근데 릴라드 히로는 리저브잖아요. 미첼은 지금 선발이에요. 동부 당당하게 선발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리저브 한 명. 그래요. 미첼도 유타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미첼로 가시죠. 미첼로 가나요? 전 사실 둘 다 A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네. 그러면은 이제 히로는 맥시랑 경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히로 그러면- 떨어지면은 칭찬을 승강전을 해봐야겠다고 다시 하죠. 그러면 기존대로 9명으로 하고 미첼을 넣겠습니다.
이제 미첼이 올라가고 히로가 내려간 김에 히로 칭찬을 좀 해보자면 네. 오늘 마이애미랑 클리브랜드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고 왔는데 히로가 그래도 전보다 패싱이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입 후에 이제 클리브랜드가 로밍 디패스는 굉장히 많이 쓰는 팀인데 코너 쪽으로 빼주는거나 아니면 뭐 이런 패스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원래 같았으면 저는 정말 거들떠도 안 보는 스타일의 핸들러인데 이번 시즌 기준으로 그래도 A 한번 비벼볼 수 있지만 미첼한테는 아쉽게 진다 정도로 칭찬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리그 대표 핸들러들의 랭크를 정해봤는데요. 이건 시리즈물로 하여 다음 출연자분들이 리그 대표 윙들에 대한 랭크를 정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한 선수들의 랭크는 정답이 아니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회차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